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동산 정책 논란과 이단 성추문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여당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당대표 후보와 대선 주자는 물론 친문 진영 내에서도 우리가 오만했다, 국민의 경고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경기 침체와 집값 상승 등으로 국민의 실망과 답답함이 쌓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3일 이날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3.4%로 통합당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소가 글로벌 누적 판매 10,000대를 돌파했습니다. 14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넥소는 지난 7월까지 내수 700대, 수출 89대를 기록하면서 총 17,017대의 누적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2014년 출시돼 4년 만인 지난해 누적 판매 10,000대를 넘어선 도요타 미라이보다 빠른 성과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5년까지 넥소를 포함한 수소전기차의 연간 판매량을 11만 대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글로벌 수소전기차 판매 1위의 위협을 이어가는 동시에 인프라 확장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자사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 케어 플러스를 출시합니다. 삼성 케어 플러스는 기존 스마트폰 보험 혜택에 삼성전자만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한 월 정액형 서비스 상품입니다. 파손과 분실 보상은 물론 보증기간 연장과 방문 수리 서비스를 모두 포함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보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삼성 케어 플러스는 삼성 멤버스 앱이나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갤럭시 노트 20 사전 구매 고객은 구매 혜택으로 1년 무료 이용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단일 화구 기준 국내 최고 화력을 갖춘 디오스 인덕션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LG전자에 따르면 인덕션 신제품은 동급의 가스레인지보다 조리 속도가 최대 2.5배 빨랐습니다. 실제 화력은 최대 3,300W로 물 1리터를 약 100초 만에 끓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내부 온도를 낮추는 팬의 소음을 줄여주는 제어 기술과 긁힘에 강한 상판 소재인 독일 쇼트 마라듀어 글라스가 적용됐습니다. CJ그룹이 계열사 CJ푸드빌의 주력 사업부문 가운데 하나인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J는 딜로이트 안진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한 데 이어 국내외 사모펀드 등의 투자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번 매각 시도는 외식 사업을 중심으로 CJ푸드빌을 재편하는 동시에 코로나 확산으로 외식 업계가 불황에 빠지자 그룹 차원에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CJ푸드빌은 지난해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의 쿼티 파트너스에 커피 전문점 투썸플레이스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효석이 역대 최장기간 이어지는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수해복구성금 3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들의 구호 물품, 생계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효성 조현준 회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많은 분께서 큰 피해를 입어 무척 안타깝다며 피해 복구에 작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K건설이 서울시가 기술형 입찰로 발주한 동부간선도로 창동 상계 지하차도의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서울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에서 상계교까지의 구간 1.7km를 3차로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조정식 SK건설 인프라 사업부문장은 SK건설의 차별적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향후 발주 예정 사업에서 추가 수주를 따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이유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을 독려해 함께 사표를 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유임됐습니다. 야권에서는 노 실장의 유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당국자가 아닌 비서실장과 수석들만 사표를 제출했을 때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비판에 직면했는데 그마저도 비서실장은 잔류했다며 사표 소동은 사극에서 보던 궁정 갈등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만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4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쇄신을 하려면 주체가 필요한데 그 주체가 없다며 당이 이미 친문에게 완전히 장악됐고 그 아래로는 완장부대들이 설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친문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관료주의 하위 공무원처럼 아무 소신 없이 그냥 의원 배지 보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 눈치 보며 거수기 역할만 충실히 할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차기로 분류되는 이낙연 의원에 대해선 위험을 무릅쓰고 상황을 돌파하는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